안녕하세요. 소야의 별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야가 펜팔에 관련한 이야기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소야도 어린 시절에 국군장병 아저씨께 편지도 했었고 중고교 시절에는 편지로 알게 된 친구를 실제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실감이 갔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현장에서 졸팅, 사기팅, 나이 학년 속이고 하는 사기팅, 학력고사팅, 파트너를 1, 2, 3지망 순으로 해서 일치하는 짝을 고른대요. 또 작대기팅, 또 후배가 선배 효도시켜주는 효도팅, 헌팅, 폰팅, PC 통해서 만나는 채팅, 친분 쌓기 과팅, 2대2 미팅, 또 1대1 개인전 미팅,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 등이 있는데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동안에 내가 해보았던 미팅을 떠올려 보시면서 잔잔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실화. 1945년 6월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 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던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 주디스의 책을 읽게 되었다. 전쟁 중에서 그녀의 글은 한 줄기 빛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브라운은 용기를 내어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이 2주 후에 왔고 두 사람은 전쟁 기간 중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사랑의 감정이 싹튼 브라운이 주디스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청했다. 하지만 사진 대신 질책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해왔듯이 당신이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보시기에 얼굴이 취하기 짝이 없다면 그래도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은 자신의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게 된 브라운은 주디스에게 만날 것을 청했다. 주디스는 브라운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제 책을 들고 서 계세요.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당신 아는 척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보고 만일 제가 당신 연인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브라운은 두근거리는 마음에 조금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금발의 전형적인 앵글로색슨계 미인이 나타났다. 브라운은 녹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그녀에게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지나갔다. 순간 브라운은 그녀의 가슴에 장미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브라운은 자신의 성급함을 자책하고는 그녀도 녹색 옷을 입은 여인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6시 저 멀리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를 본 브라운은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듯했다. 놀랍게도 걸어오는 여인은 못생기다 못해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짧은 순간 브라운은 심한 갈등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해도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군. 정말 그녀를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러나 브라운은 생각을 바꿨다. 아니야, 원망해야 할 상대는 독일군이야. 이 여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고 3년 동안 나는 그녀와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녀를 사랑했어.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함께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거지. 브라운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브라운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책을 들어 올렸다.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이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브라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주디스가 아니라 팬이에요.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녹색 옷을 입은 여자에게서 부탁을 받았어요. 장미꽃을 달고 이 앞을 지나가 달라는.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거는 분에게 식당으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식당에 들어서자 녹색 옷을 입은 주디스가 환한 웃음으로 브라운을 반겨주었다. 주디스는 놀라 당황하는 브라운에게 붉어진 얼굴로 부탁했다. 오늘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당신을 시험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해주세요. 브라운과 주디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페니가 실명을 쓰지 않고 감동적인 사랑 실화라는 제목으로 영국 타임스지에 게재했고 이 이야기는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99년 5월 3일 브라운이 세상을 떠난 몇 시간 뒤 그의 아내 주디스도 뒤를 따랐다. 일생 동안 깊은 사랑을 나눈 이 두 노인은 죽는 날까지 같이 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실화 1945년 6월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노인의 친구인 페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불편한 몸으로 단상에 올랐다. 오늘에서야 지난 50년간 비밀로 지켜왔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두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질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브라운과 주디스가 죽은 지 2달 후 페니의 병도 급속히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1997년 웨딩드레스와 행복 장간호 편집장은 페니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페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실화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읽어드릴 이야기는 소경이 눈을 뜨다 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나를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르신이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으셨다. 결석이라고는 모르는 최고 모범생이었는데 궁금하여 친구분에게 여쭤보니 거제도 아들네에 가셨단다. 지금까지 손주를 키워주던 외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급히 불려가셨다고. 곧 오시려니 했는데 2주가 다 가도록 오지 않았다. 다음 시 소경이 눈을 뜨다는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글이다.
소경이 눈을 뜨다. 김영숙. 산에서 점심을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연산동에서 한글 공부를 한다. 그 말만 듣고 6달을 찾아 헤매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공부. 오늘날이 있기까지 정말 소경이 눈 뜬 것보다 더 즐겁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캄캄한 내 눈을 뜨게 해주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처음 수업하러 올 때도 아주 힘들게 오셨다. 우연히 연산동에서 한글 공부를 한다는 말만 듣고 6개월을 찾아 헤맨 것이다. 어디 가면 한글을 가르쳐 주는지 부끄러워서 자식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다. 어느 날 많은 노인이 쭉 줄을 서서 차 타는 모습을 보고는 무작정 버스를 탔다고 한다. 그게 바로 복지관 가는 셔틀버스였다. 바로 찾은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한글 교실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구열이 높을 수밖에. 한 달 후 손주 봐주느라 오지 못하던 어르신이 드디어 다시 나오셨다. 상기된 얼굴로 웃음 지으며 그리곤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눈은 아이를 보고 있어도 마음은 온통 복지관에 가 있었다고. 지금쯤 시작했겠지. 오늘 숙제는 뭘까? 오늘은 뭘 배웠을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옛날 며칠을 연습한 끝에. 아들아, 엄마는 공부를 하고 싶단다. 아들은 엄마의 한과 그간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 아들은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다. 며느리도 영문을 모르는 어린 손주도 서로 끌어안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눈물바다. 김영숙. 거제도 아들네의 손주 봐주러 왔다. 벌써 한 달. 마음은 공부 온통 복지관에 다 가 있다. 고민 몇 번이고 생각 끝에 말했다. 아들아, 내가 공부하러 부산 복지관 가면 안 되겠니? 아들 며느리 온 식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단다. 이 말을 들은 우리 학생들도 울었다. 너무나 이해되기에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나는 늦깎이 학생들에게 부탁하곤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부한다고 말하라고. 책가방도 사달라 하고 집안일이 있어 수업하러 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휴가 쓰고 와서 대신 일을 보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래도 된다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두 번째 이야기, 소경이 눈을 뜨다는, 제가 울먹거려서 2번이나 녹음을 다시 하였는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달라 해도 되는 것. 그게 특권인 것처럼요. 어린이집에 오시는 조부 조모를 뵈면 저는 더 깍듯하게 마음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또 사랑꽃을 가꾸며 사시는구나 싶어서요. 젊은이도 힘든데요. 그러던 중에 주말에 등산을 가셨다니, 독서클럽에 다녀오셨다느니 하시면 괜스레 제가 더 행복해지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시간을 오늘은 한 번쯤 진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린 김영숙 할머님처럼 하고 싶은 일을 숨기며 헌신하시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화 모친인 따님이 아이의 피아노 교습 시간 어머니께 피아노를 같이 배우시라고 학원을 함께 다니게 했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제 일처럼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는 부모님한테 어떤 바람이 있는지, 무엇이 하고 싶으신지 한번 살펴봐 드릴까요? 소야의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구독이 안 돼요 라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유튜브 아이콘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소야 정영숙 입력하시고 돋보기에서 나온 창에 구독이라는 적색 글씨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그 뒤로는 새로운 제 글이 항상 유튜브에 올라가면 곁에 떠 있을 거예요. 소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꾹. 자, 다음에도 좋은 글로 친근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